안녕하세요, 연기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이어폰인데 LDAC 지원해서 사운드 빠방하고 청력을 측정해서 청력에 맞춘 사운드를 들려주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고 통화가 잘 되고 멀티 포인트도 되고요. 여기까지는 흔한 무선 이어폰이죠. 그런데 이제는 심박수 측정도 하고 자이로 센서도 자세도 측정해주고 이걸 바탕으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제품 이름이 뭐냐? 바로 사운드코어 리버티 4입니다. 엔커가 만든 사운드코어 리버티 4. 요즘 엔커 왜 이러는지 네이밍이 참 헷갈립니다. 이어폰 라인업은 원래 리버티와 라이프 시리즈가 있고 리버티에는 프로하고 에어로 나뉘었었죠. 리버티 2 프로와 리버티 3 프로는 보시다시피 강낭콩 형태이고 리버티 에어 2는 콩나물 형태죠. 즉 에어가 붙으면 콩나물, 프로가 붙으면 강낭콩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번에 출시한 리버티 4는 프로도 없고 에어도 없는 이름인데 생긴 건 에어와 같은 다리가 있는 콩나물 형태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리버티 4는 고급 라인이고 모든 기능을 넣은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리버티 3 프로는 출시 당시에 ANC하고 통화 성능은 제가 탑급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번 리버티 4는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의 구성과 형태는 리버티 3 프로와 똑같습니다. 정사각형 형태의 박스고 블루 컬러에서 고급형 이미지를 주기 위함인지 전반적으로 블랙과 골드 컬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심박 센서가 노즐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박스 구조도 리버티 3 프로와 같은데 이렇게 박스를 열어보면 메인에 이어폰과 충전 케이스가 보이고 가운데에 S, 라지 그리고 M2 사이즈 이어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왼쪽에 손잡이를 잡아 당겨보면 퀵 스타트 가이드하고 이거는 C2C가 아닌 A2C 충전 케이블이 나옵니다. 역시나 이 박스 구성 자체는 아주 깔끔합니다.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로 출시합니다. 이 전체적인 사이즈가 줄었어요. 리버티 에어 2 대비 이어버드는 14% 줄고 충전 케이스는 12% 줄었다고 합니다. 역시나 충전 케이스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위로 올리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어버드를 케이스에 넣으면 전원이 켜지는데 이거 라이트가 굉장히 특이하게 들어오네요. 그런데 이어버드를 들어봐도 여기 안쪽 케이스에는 LED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얘기인즉 LED는 이어버드 노즐 쪽에 있다는 얘기죠. 이거 신기하네요. 여기 이렇게 이어 팁을 벗겨보면 금속 링이 있고 투명한 노즐이 보입니다. 이 노즐은 타원 형태인데 사운드가 나오는 것과 마이크가 분리되어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뭔가 보이는데 LED하고 심박 센서가 여기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역시 제품 마감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홈이 하나 있는데요. 에어팟 프로와 같은 감압 센서가 들어가서 누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터치의 오작동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팁을 보면 굉장히 특이하죠. 클라우드 컴포트 이어팁이라는 이름으로 독자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 위쪽에 날개가 있는 이중 팁 구조입니다. 이 사이즈는 SML인데 M 사이즈가 M1과 M2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요. 높이가 아주 조금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리버티 4는 다른 이어팁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이 심박 센서가 노즐 쪽에 있어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착용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확실히 에어2보단 약간 작아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감압 센서가 착용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면은 아무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착용한 상태에서 눌러보면은 이게 딸깍하는 소리가 나면서 실제로도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컨트롤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서 좋네요. 이 이어버드는 IPX4 등급 방수를 지원합니다. 실제로 제가 오래 착용해보면서 느낀 점은 이 이어팁이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인데 착용하고 있으면 착 밀착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장시간 착용 후 뺄 때 느낌이 귀에서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착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리버티4는 블루투스 5.3 최신 버전을 탑재했고요. 제가 테스트해보니까 딱히 끊김을 못 느낄 정도로 연결 안정성은 좋았어요. 코덱은 SBC, AAC, LDAC을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멀티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LDAC을 활성화하면 멀티 포인트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보통 LDAC을 탑재한 제품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게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만약 멀티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LDAC을 꺼야 합니다. 그리고 멀티 페어링은 디바이스에서 연결하려면 안 되고 이렇게 앱과 연결된 메인 폰에서 컨트롤을 해주면 됩니다. 이 제품간 바로바로 넘어가진 않더라고요. 지연 시간을 보겠습니다. 아이폰 기본 282ms, Z 폴드 기본 251ms요. 그런데 Z 폴드에서 LDAC으로 연결하면 157ms로 상당히 짧아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끊김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LDAC를 사용하는데 끊김이 심하다 그러면은 LDAC을 비활성화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유튜브 앱을 실행하면 아이폰에서 114ms, Z 폴드에서 137ms로 측정되었고 LDAC 활성화 시 55ms로 가장 짧은 지연을 보여줬습니다. LDAC을 사용했을 때 지연이 짧은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구동시간이 꽤 괜찮습니다. 이어버드 단독 최대 9시간까지 음악 감상하실 수 있어요. ANC를 켜면 최대 7시간, LDAC을 켜면 최대 5시간 반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LDAC은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네요. 그리고 충전 케이스로 2회 더 충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한 무선 이어폰 중에서 사운드 코어 제품이 손에 꼽을 정도로 성능이 좋았어요. 이번 리버티4도 역시 통화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통화 성능은 에어팟 프로2하고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애플 에어팟 프로2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사운드코어 리버티4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애플 에어팟 프로2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네, 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사운드코어 리버티4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일단 볼륨 차이가 엄청나죠? 목소리의 자연스러움은 에어팟 프로가 조금 더 좋지만 일단 소리 볼륨에서 굳이 높이지 않아도 아주 잘 들리죠. 그리고 지하철 소음이 확실히 없어지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외부 소음을 줄이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볼륨을 낮추는 거예요. 볼륨을 낮추면 외부 소음도 줄어드니까. 하지만 리버티4는 볼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외부 소음이 거의 안 들렸습니다. 역시 통화 성능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다음 사운드입니다. 지난 리버티3 프로는 ACAA 2.0이 탑재됐었어요. 한 개의 다이나믹 드라이버와 한 개의 BA 드라이버를 탑재한 하이브리드 방식이었는데 이번 리버티4는 ACAA 3.0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동축 배열 듀얼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했습니다. 두 개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한 것이죠. 이게 동축 듀얼이라 구조가 상당히 특이하긴 합니다. BA를 버리고 다이나믹을 탑재했어요. 그런데 BA를 버리면서 가격도 저렴해졌습니다. 예전보다 2만원이나 저렴해졌어요. 그렇다고 BA의 빈자리가 느껴질 정도는 아니고 고음은 여전히 화려합니다. 여기 설명에도 있다시피 크리스피, 클리어 사운드를 지향하고 있어서 여전히 고음 충만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저음, 특히 극저음이 살짝 빠지면서 사운드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확실히 기본 시그니처 사운드가 좀 더 듣기 편하고 좋아졌어요. 자, 먼저 리버티3 프로하고 비교해보면 BA가 다이나믹으로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고음이 잘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음, 중음, 저음 이게 큰 변화는 없죠. 그런데 극저음이 많이 빠졌네요. 여기 꽉 채워주는 극저음이 빠지면서 사운드 밸런스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여기 극저음은 EQ로도 조절이 안 되는 곳이라서 중고음을 높여서 사용해야 했었는데 아주 적절한 극저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로우 그래프로 볼게요. 저음과 극저음이 살짝 강조가 있고 극저음 아주 끝에서 살짝 꺾여 내려가네요. 그런데 초고음이 신기하게 대역폭이 엄청납니다. 어떻게 고음을 이렇게 낼 수 있나 신기할 정도입니다. 아마 2A라서 고음형으로 제대로 만든 듯 하네요. 그리고 ANC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사운드가 조금씩 바뀝니다.
ANC를 활성화하면 저음도 많고 극저음도 많아지죠. 노멀로 선택하면 저음은 있지만 극저음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소음이 없는 실내에서는 노멀이 확실히 듣기 좋습니다. 일부러 투닝을 이렇게 해놓은 듯해요. 소음이 있는 외부에서는 ANC를 켜고 딱 받쳐주는 극저음을 들을 수 있게 극저음을 높여서 세팅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외부에서 노멀로 들으면 저음이 거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페어런시 모드는 저음 레벨은 낮지만 극저음은 또 잘 들립니다. 노멀하고 비교해봐도 여기에 저음이 없어서 그런지 극저음만 딱 올라오는 것이 잘 느껴집니다. 그래도 고음과 저음이 살짝 많아서 보컬이 조금 아쉬운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취향에 맞춰 EQ를 조금만 만져봤어요. 400Hz를 1dB 올리고 800Hz를 2dB 그리고 1.6kHz를 1dB 올리고 6.4kHz를 마이너스 2dB 12.8kHz를 마이너스 3dB로 낮췄습니다. 고음을 조금 뺐어요. 다행히 고음을 낮추는 건 이렇게 EQ로 조절 가능한 부분이니까 아주 괜찮아요. EQ를 이렇게 세팅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보컬이 좀 더 살이 붙으면서 듣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리고 고음도 적당해지고 저음도 적당한 레벨로 아주 듣기 좋아집니다. 이번에는 EQ 설정을 낮추지 않고 거꾸로 올렸잖아요. 제가 항상 EQ 설정할 때 EQ를 낮추는 것은 왜곡이 생길까 걱정되어서 EQ를 낮추는 세팅을 하는데 이 리버티 제품은 약간의 버퍼를 두었는지 EQ를 높여도 왜곡 없이 잘 적용이 되더라고요. 실제 THD를 봐도 제가 세팅한 EQ가 미세하게 THD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DAC 테스트도 해봐야죠. 이번에는 LDAC 설정이 조금 특이합니다. 바로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고음 대역폭이 확실히 넓은 것을 볼 수 있죠. 24kHz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 고음과 초고음을 올리는 튜닝을 해놨어요. 이게 LDAC의 차별화를 확실히 보여주려 한 것인지 약간 의아한 튜닝이긴 한데요. 안 그래도 고음이 좀 많은 편인데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괜찮지만 요즘 팝 음악을 들으면 고음 악기하고 악기의 배음이 좀 많아지면서 좀 금속성 사운드가 됩니다. 고음이 조금 아쉬운데 LDAC은 중저음은 또 탄탄해서요. 이게 음악 감상할 때는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만들어드린 EQ에서 6.4kHz와 12.8kHz를 2dB씩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사운드가 확실히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SBC랑 AAC도 괜찮아요. 굳이 멀티 포인트를 포기하면서 LDAC을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아졌습니다. 자, 이번에 기능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사운드 코어 앱 역시 좋죠. 먼저 노이즈 캔슬링 모드가 있습니다. Here ID ANC라고 해서 모드에 들어가 보면 어댑티브 모드하고 수동 모드가 있어요. 이거는 편하게 어댑티브 모드로 사용하면 되고요. 수동 모드를 확인해 보면 강, 중, 약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에 맞춰서 노이즈 캔슬링을 최적화하는 모드도 있습니다. 트랜스페어런시 모드는 들어가 보면 완전한 주변 소리 듣게 하고 음성 모드가 있어요. 그리고 음향 효과로 가보면 LDAC 활성화 메뉴가 있죠. 이거 LDAC을 활성화하면 멀티 포인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간 오디오 메뉴가 생겼어요. 이 공간 오디오는 사운드 스테이지를 변화해주는 음향 효과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정 상태하고 헤드 트래킹이 있어요. 이제는 삼성 갤럭시나 다른 어떤 폰을 연결해도 헤드 트래킹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폰 자체적으로 말이죠. 음악 모드하고 영화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 영상 볼 때 영화 모드가 괜찮았습니다. 여기 Here ID는 아시죠? 청력을 검사해서 사운드를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이거 오랜만에 테스트 해보니까 청력 검사하고 함께 취향 테스트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Here ID 곡선에 EQ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기능이죠. 이번에 새로 탑재된 기능인데 사운드코어 웰니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드디어 이어폰에 심박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심박 센서는 애플워치랑 비교해 볼게요. 자, 애플워치랑 비교해도 큰 차이가 보이지 않죠? 이 심박수의 차이는 이 손목과 귀 위치에 따른 차이로 보이기도 하고 연구상으로는 귀에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운동할 땐 음악 들으면서 심박수 측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이로 센서도 자세도 측정해 줍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바뀌죠. 여기 자세 교정 기능을 통해 기본 세팅을 해놓으면 제가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고개가 많이 기울어지면 긴장도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기 스트레스 지수도 측정해 줍니다. 역시나 촬영하고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 스트레스가 약간 긴장 상태에 있네요. 설정에 들어가 보면 참고로 바람소리 감소가 설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피 테스트도 있고 착용 감지, 이중 연결이 멀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자동 종료 메뉴도 있습니다. 다음 ANC를 보겠습니다. 전작에서 ANC가 상당히 높게 세팅이 되어 있었죠. 이게 과도한 설정이었는지 이번에는 약간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ANC가 많이 순해졌어요. ANC를 리버티 3 프로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파란색이 리버티 3 프로, 빨간색이 리버티 4입니다. 점선을 보면 기본 차음성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ANC 성능을 보면 일단 대중교통, 주소음 대역인 극저음과 저음은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저음과 고음 쪽에서 소음 감소량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음악을 들으면 이 부분은 마스킹으로 커버가 되기에 음악을 들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리버티 3 프로의 ANC가 너무 강한 압박이라서 이 컴플레인이 많았던 것인지 어떤 의도로 줄었는지는 조금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리버티 4 ANC 성능 녹음을 들려드릴게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던질 때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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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시면 ANC는 확실히 작동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작보다는 저음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고음 차단이 덜 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감소량도 마이너스 16.5dB로 줄었습니다. 다른 트랜스페어런시 모드는 전작과 비슷한 성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앵커에서 만든 사운드 코어 리버티 4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저는 디자인이 에어라인으로 슬림해진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추가된 기능으로 제 몸을 생각하게 해줬죠. 심박수 측정과 운동 트래킹 기능이 있어서 이어폰을 딱 꼽으면은 운동해야지 하는 생각이 빡 듭니다. 요즘 날씨도 풀리는데 나가서 좀 뛰고 싶네요. 음악 들으면서 뛰면 좋죠. 그런데 아쉬운 건 이 운동 기능 때문인지 강력한 ANC 기능이 조금 순화됐어요. 목소리 대역이 좀 더 잘 들리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사용하기엔 적당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사운드가 많이 좋아졌어요. BA가 빠지면서 가격도 더 저렴해졌는데 사운드도 음악 듣기 적당하고 재밌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애플이 아닌 기기에서도 공간 오디오 모드를 자체적으로 탑재해서 이 스테이징이 넓어지는 웅장한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 있어요. 헤드 트래킹도 경험해 보실 수 있죠.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었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